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이나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모두 다 이재명을 감옥에 넣기 위한 기획수사였죠. 물증이 없다 보니까 진술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안부수는 이중간첩이었죠. 이중스파이. 검찰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왜 불안했냐면 대장동 사건은 물증이 없고 지금 진술을 꽤 맞췄는데 만약에 이 진술이 대북송금 사건 조작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물증이 없다 보니까 진술을 맞춰야 됩니다. 야, 지우가 지지실이 광고 들어왔답니다. 나도 잘해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거 제작비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까 걱정은 좀 많이 했고 인터넷 끝판왕. 인터넷 끝판왕.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 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건 내가 잘 아냐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가 근무했잖아. 우리가 다 쓰잖아 인터넷을. 근데 약간 손해보고 쓰신 분들이 계셔. 그래서 최대 통신지원금 80만 원까지 통신요금 80만 원에서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네요. 특히 나이 드신 노인네분들은 이거 몰라. 그런 거를 이제 이어주는 그 인터넷 끝판왕. 그리고 만약에 딴 데서 돈을 더 준다. 거기가 만약 우리보다 할인을 더 많이 해줘. 차액의 150%를 보장한대. 되게 잘한다.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주니까 상담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죠. 밑절 본전이니까. 360일 상시 상담 가능하고 1877-2028로 전화 주시면 된답니다. 1877-2028.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이른바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은 2021년 이제 대선 때죠. 이 후보들 간의 경쟁 상황에서 이제 불거졌는데 2021년에는 대북 송금이란 말 자체가 없었고요. 쌍방울 그룹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선이 2022년 3월 9일에 끝났고 윤석열의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는데요. 검찰은 어제 이태영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2022년 한 6월경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검찰이 곧바로 움직입니다. 제가 이제 그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1년 이상 수사한 수사기록 전체를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검찰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를 보면 쌍방울 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수사 보고서도 있어요. 그리고 쌍방울 임직원들을 불러다가 그 대납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계속해서 한 6개월간 수사를 합니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압수수색은 별개 사건이란 입장이지만 돈 흐름을 쫓고 있는 만큼 결국 연관성을 들여다보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희한한 게 2022년 12월까지 대납 사건으로 수사를 하다가 이듬해인 2023년 1월부터 수사의 방향이 바뀌어요. 대납 사건을 버립니다. 그냥. 왜 버렸냐? 수원지검이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할 때 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2022년 한 9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재수사를 한 거죠. 결국엔 목적은 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이나 수원지검의 대북 송금 사건 모두 다 이재명을 감옥에 넣기 위한 일종의 기획수사였죠. 물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진술로 증거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대북 송금 사건까지는 왜 했을까라고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검찰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왜 불안했냐면 대장동 사건은 물증이 없고 지금 진술을 꽤 맞췄는데 만약에 이 진술이 법정에 가서 인정이 안 되면 그냥 무죄가 되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험 차원에서 대북 송금 사건도 이재명을 수괴로 해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2022년 11월경에는 이 남욱하고 뭐 유동규하고 전부 다 이제 일치된 진술로 모든 건 다 이재명에게 보고됐다는 식으로 숨은 주인은 이재명이라는 식, 이재명과 그의 측근들이다 이런 식의 이제 공소 사실을 구성을 했는데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보험용으로 대북 송금 사건 하나 더 붙여서 쌍방울이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북한과 여러 차례 만나서 이제 달러를 준 거죠. 그게 총합이 이제 800만 달러를 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원 준 거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의 스마트팜 조성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등을 위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갑자기 사라지고 대북 송금 사건은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게 검찰 수사 기록에서 확인이 됩니다. 제가 이제 취재했던 당시 검찰 수사를 혹독하게 받았던 쌍방울
임원들도 굉장히 어이가 없더라. 7차례, 8차례 계속 끌려가서 밤샘 조사받고 그룹을 다 갈아 마실 것처럼 조사를 하더니 갑자기 수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더라. 자기가 보기에도 이건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검찰에서 얘기했던 조서들을 제가 다 확보해서 확인을 해봤죠. 2023년 1월경에 어떤 해프닝이 있냐면 국민의힘 김행 의원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변호사비 대납 사건 전모가 다 밝혀졌다는 식으로 다 얘기를 했던 때예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야당 탄압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복수도 아닌 내부 총질에 의해 고발된 사건임을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마치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물증을 다 확인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검찰은 해보니까 물증이 없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다른 방향으로 가자.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게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이다. 대북 송금 사건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여러 차례 쌍방울 해서 북한에 돈을 건네는데 그 목적이 두 가지였죠. 18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빼고 갑니다. 접경 지역에 다른 도지사들 다 데리고 갔는데 경기도가 접경 지역은 제일 넓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할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빼고 가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추진을 한 거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할 수 있도록 그냥 합법적인 틀 안에서 추진을 한 건 사실이에요. 당시를 생각해 보면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였기 때문에 기자들도 당시에 평양에 엄청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듬해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기로 돼 있었고 실제로 만났죠. 그 하노이 회담을 전후로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잖아요. 그러나 북미 간 막판 조율이 예상 밖의 지연되기 시작하더니 기대했던 하노이 선언이 무산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이 남북 훈풍을 타고 기업의 주가를 좀 일으켜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황들을 국가정보원에서 정보들을 전부 다 파악해가지고 기밀문서로 만들어놨던 거죠. 대북 송금 사건을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대장동이 불안하니까 보안제 측면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만들어냈지만 이 또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물증이 없어요. 800만 달러 중에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스마트팜, 지능형 농장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스마트팜이란 건 처음 도와준 게 아니고 옛날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때 다 추진이 됐던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도와줄게. 다만 이거는 유엔 제재가 걸려 있으니까 유엔 제재가 해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된 건데 결국엔 못 도와주잖아요. 유엔 제재가 있고 미국의 대북 제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제재를 피하고 우리가 10원도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먼 미래를 보고 북한과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상황에서 어찌됐든 이제 김성태 회장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꼈던 거죠. 중간에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있어요. 이 세 명이 인물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데 김성태가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줬는데 500만 달러는 이화영 부지사가 북측 인사와 만나서 약속한 경기 그 스마트팜 비용 불법으로 돈으로 줄게. 그거를 쌍방울이 대신 내준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2019년에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북측으로부터 방북 비용을 요구받고 300만 달러를 줬다. 그래서 이제 총 800만 달러가 됐는데 검찰이 2023년 1월부터 사건 방향을 틀어서 대북 송금으로 가다 보니까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내부 문건에 야 이거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야 라고 결제 문건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김성태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성태 메모장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물증이 없다 보니까 수원지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연어회 술 파티.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연어회 술 파티는 그냥 하루 이틀 정도 있었던 일이고 대북 송금 사건 조작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물증이 없다 보니까 진술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특수부 검사들의 수사 기법이죠. 대장동 그 정진상 실장 재판에 나와서 남욱 변호사가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남 변호사는 검사들에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내가 선택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다 아작을 내줄 거 아니면 너 검찰 수사 협조를 이 얘기거든요. 이미 그 구치소에 있는 남욱을 검찰청에 2박 3일 동안 가둬놓고 사실상 협박을 해가지고 진술을 회유한 거죠.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검찰 수사기를 보니까 물증이 없어요. 진술의 변화의 패턴이 보여요. 예를 들면 안부수는 23년 1월 달까지만 해도 대북 송금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돈을 보냈다. 난 그건 몰랐다. 당시에 이제 김성태 회장이 무식한 방법을 쓰는 게 환전업자를 통해서 보내면 되는데 그게 사고가 날까 봐 자기 그 그룹사의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중국에 가서 그 돈을 나르는데 2019년 1월경 처음 돈을 주는데 그때 안부수도 그에 협조를 하죠. 내가 그 돈 나르는 건 내가 협조를 한 건 맞는데 그게 그런 목적이었는지 난 모른다 라고 이제 2023년 1월까지만 해도 그러고 있다가 2023년 2월, 3월, 4월, 5월에 연어회 술 파티 같은 검찰청의 진술 세미나, 제가 볼 때 지금 이건 세미나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진술에 대한 창작을, 시나리오를 짜고 거기에 맞서 진술해라 라는 과정이 다 드러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을 북한 측과 이어준 안부수 아태평화 교류협회 회장. 안부수란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대북 네트워크, 예를 들면 통일전선부의 김성희 실장이나 이런 주요 인물들과 친분이 있었던 것은 당시에 안부수 회장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안부수는 이중간첩이었죠. 이중 스파이. 국가정보원 블랙요원 김 씨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블랙요원 김 씨가 2018년 안부수를 포섭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게 이 국정원 블랙요원을 통해서 이화영과 안부수가 만납니다. 국가정보원 2급 기밀 문건에 어떻게 써 있냐면 2018년 안부수를 협조자를 삼았다가 김성태와 안부수가 어울리고 다니니까 그걸 면밀하게 주시를 했던 거예요. 이 블랙요원 김 씨가 2019년 1월 달에 안부수를 협조자 지위에서 해고한다라는 기밀 문건을 만듭니다. 블랙요원들이 공작 사업을 할 때는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기획 공작을 할 때는 모든 건 다 문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공작에 대한 것은 암호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 공작에 나오는 사건의 모티브도 흑금성 사건인데 그 흑금성이 공작명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획된 공작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종결하려고 해도 공식적인 결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2급 기밀 문건을 만들어서 국가정보원장이 결재를 합니다. 근데 그 기밀 문건의 내용이 뭐냐면 안부수와 김성태가 어울려 다니면서 쌍방울 그룹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대북 사업을 이용하고 있고 돈도 주고 있다 라는 거를 포착을 해요. 얘들이 나중에 국정원까지 팔아서 자기들의 사업에 이용할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해서 따라서 안부수를 국정원의 협조자 지위에서 해고한다 라는 게 그 문건의 내용입니다. 법원에 제출이 됐어요, 이 국정원 문건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재명을 위해서 그 돈을 다 보냈다고? 아닌데? 또다시 감옥에 가야 될 처지에 생긴 김성태가 이럴 바에야 사건의 전모를 내가 양심선언을 하고 선처를 바라겠다. 그 배상윤을 회유하고 포섭하려고 했던 것 같고 검찰이. 근데 그런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있고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제가 먼저 받아서 국민 여러분께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